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몇몇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해보기 위한 테스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잘 되면 그 파일로 올라갔을 거고, 그게 이제 실패했다면 지금 이 파일이 올라갔을 겁니다. 여튼, 네,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행평가 하고 나서, 아, 내가 기대했던과 달리 많이 어려움이 있었구나. 코로나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찍을 때에는, 계속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려고 하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요. 그러면 진짜 100%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렇다고 짧게 짧게 중요한 것만, 어떤 맥락만 좀 잡아주는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또 뭐 수업은 짧아서 좋아하지만 실제로 수행평가나 어떤 평가 부분을 했을 때에 빈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맞추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시국은 장기간 계속될 것 같다고는 하고, 그래서 조금씩 그 쌍방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마리텔 프로그램처럼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모르는 내용이나 어떤 이해했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좀 올려주면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좀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더더 이제 안정감 있게 됐다면 그 후에는 정말로 실시간 쌍방향을 좀 시도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책을 펴 주십시오. 언제나 그렇듯 우리 책이 늘 필요합니다. 90쪽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부분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상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좀 위험한 기상들이에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큰 규모의 악기상이 좀 많아지고 있고, 이제 뒤에 해수의 성질 지나서 어떤 해류와 대기 대순환 그 부분까지 배우고 나면 그 후에 엘니뇨, 라니냐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여러 특징적인 악기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뇌우부터 할게요. 뇌우는 굉장히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왜 위로 막 발달한 구름이요. 이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 구름을 적란운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라고 하고, 여기에 천둥, 번개가 동반한 경우에 이 구름에 란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충운형 중에서도 난충운이 있는데 수평운이지만 거기도 역시나 천둥, 번개 나 많은 비가 동반될 수 있어요. 난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가 그럼 언제 발달하냐? 지표면은 균질하게 가열되기가 어려워요. 지표면은 수평하거나 평평하지 않고 많은 요철이 있잖아요. 보다 튀어나온 부분은 햇빛을 많이 받을 거고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햇빛을 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이 마구 가열되면 여기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럼 역시나 강한 상승기류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강한 상승기류면 수직의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름 역시 수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란운이 발달하게 돼요. 이렇게 강한 햇빛 때문에 국지적으로 가열된 경우,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졌을 때요. 여러분, 한랭전선은 뭡니까? 따뜻한 공기가 어느 부근에 있으면 그 부근으로 아래쪽으로 찬 공기가 훅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훅 파고들어요.
그럼 이쪽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급하게 파고 들어온 한랭 전선면을 따라, 전선의 전선면을 따라 위로 훅 하고 빠르게 상승할 때, 이때에도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태풍. 태풍은 굉장히 강한, 세력이 강한 저기압이에요. 태풍 같은 경우는 반시계성 회전을 하며 중심부로 모여든 공기가 위로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이런 뇌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뇌우는 크게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가 있습니다. 적은 단계 보면 적은, 수지군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상승 기류가 많이 발달한 상태고, 이때는 저군이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어느 정도 구름이 어느 높이까지 훅, 지금 보면 여기 0도씨, 이거 이상 지나가면 이 이후부터는 빙정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눈 같은 거요. 그거 지나서 저 위까지 충분하게 저군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제 이 안에서요, 이 물방울이 중력에 의해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무게감을 가질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시에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것들이 다 이제 하강하게 되고 상승 기류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면 하강 기류, 하강할 거 다 하강하고 나면서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옆에 91페이지에 보면 첫째 줄에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뇌우에서는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우박의 성장 과정이 나와요. 보면은 0도씨 이상으로 가서 만들어진 얼음 핵을 둘러싸고 이 얼음액으로 계속 들러붙어요. 뭐 물방울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하면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이 우박이 하강했다가도 상승기류 타고 다시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상승했다가 반복하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떠있지 못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면 하강기류를 타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박 보면은 진짜 어른 주먹만한 것도 있고요. 위험해요, 맞으면.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행강 물방울이라는 게 있어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빠르게 위로 올라간 그 수증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증기가 이제 물로 연결되고 다시 물이 얼음알갱이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온도를 천천히 내렸을 때는 그렇게 상태 변화가 안정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온도가 급변을 하면 가끔씩은 수증기가 요 위에도요, 0도씨 이상이어도 기체 상태로 머물 수가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로 막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계속 내려가도 물방울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터치가 있어도 바로 물방울이 그 뭐 빙정이라든지 그 얼음 알갱이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 얼음 알갱이 같은 이 눈도요, 사실은 에어로졸이나 어떤 핵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생겨야 거기에 들러붙어서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뇌우로 만들어진 정라운에서 강한 상승기류에 굉장히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막 영하 40도까지도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관행강 물방울이,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진 물방울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터치만 있어도 얘는 확 얼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둘러싸고 계속 물방울들이 들러붙으면 사이즈가 커져서 그게 떨어지면 이제 우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온 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우박은 쌀아기 눈으로 시작하여 쌀아기 눈은 이제 그냥 얼음 핵 알갱이를 의미하는데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관행각 물방울과 합쳐져요. 관행각 물방울과 합쳐지면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를 만나서 하강 기류를 만나거나 너무 무거워지면 이제 지표로 떨어진다. 네. 자, 그다음 국지성 호우. 국지성 호우는 좁은 면적에, 여기 보면 반지름 10km에서 20km인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서울인데 금천구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국지성 호우, 같은 말로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얘도 역시나 유발하는 게 요 정란운입니다. 정란운. 정란운이 한 곳에 머물면 국지성 호우가 발생한다. 그럼 정란운이 만들어지는 거는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때고,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뇌우에서 강한 햇빛으로 국지적으로 가열된 경우, 산랭전선, 그 다음에 태풍, 마찬가지로 국지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마전선, 강한 저기압이 발달하거나 태풍이 발달할 때라고 되어 있죠? 네. 정란운의 수명은 확 성장한 만큼 많은 비를 뿌리면서 확 소멸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지만 주변의 기상 조건에 따라 만약에 상승 기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계속 이제 정란운이 형성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죠. 그래서 이게 홍수나 사태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국지성 호우는 어쨌든 수명이 대부분은 짧고요. 일기도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규모예요. 네, 그렇지만 지역별로 기상 레이더라고 해서 물 입자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 구름 입자를 분석해서 색깔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기상 레이더인데요. 그거 하면 막 일기도에는 표시할 수는 없지만 기상 레이더 관측 화면으로 넘어가면 물방울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좀 비가 올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예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작은 규모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혹시라도 수능 보기에 그렇게 나오면 막 무조건 예측 가능하다.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그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아시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은 폭설과 한파입니다. 어, 음. 폭설은 역시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 그러니까 아까 그 정란운이 겨울철에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 그 찬 공기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나 아니면 동해 쪽을 지날 때 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랫부분이 가열이 돼요. 나름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 나름 요 아랫부분이 가열이 되면요. 요 안에서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래에 따뜻한 어떤 황해나 동해 지날 때 여기에서 이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날은 이 하반부가 따뜻한 기단으로 변질되면서 상승기류 발달에 의해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파는 굉장히 찬바람인데요. 한파는 저온의 기단. 저온의 기단이니까 뭘까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 네.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까지 확장돼서 아니면 위도가 낮은 곳, 예를 들면 어디 양쯔강 있는 곳까지 확장이 돼서 생길 경우 그 시베리아 기단 자체가 성질이 어때요? 굉장히 차고 건조한 기단인데요. 세력이 확장되면 그 차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죠. 어떤 변질되지 않은 채, 따뜻하게 변질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까지 훅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고위도의 시베리아 날씨를 우리나라에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사. 황사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 고비사막, 황토고원 등 점점 지금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이게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네, 이 영상을 황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미세먼지 보면은요. 황사는 범위가 1 마이크로미터에서 30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하는데 보면 황사의 사이즈 범위가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황사 심한 날도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1 마이크로미터에서 30 마이크로미터로 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황사의 세기는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황사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황사가 많은 날은 미세먼지도 많은 것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거 또 알아두세요. 최신 이론으로 여기 추가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악기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죠?